네, 이번에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이 아닌 레모니스트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에 대해서 저에게 티키타카 하는 건지 혼자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네. 그 사정은 몰랐는데 네. 지금부터는 네. 우리 민수님의 시간이니까 네. 원하시는 거 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어떤 리포트를 그러면 두 번째로 갖고 오셨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포트는 거절당해서 두 번째라고 해볼게요. GS 리테일이고요. 예상보다 더 아팠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하나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 또 지난해 낮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 리포트 내용만 봤을 때는 네. 안 좋은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가 주가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GS 리테일이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좋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리포트 보다가 왜 목표가가 6만 원인가요? 오. 네, 좀 많이 높게 잡아서 혹시나 이제 GS 홈쇼핑과 합병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해서 여기 썼나라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부분도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GS 리테일 하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편의점. 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편의점이요. 그렇죠. 편의점이죠. 근데 예전만큼 편의점 잘 가십니까? 네. 가세요? 네. 요즘 보니까 그럼 GS 리테일이 잘하는 게 슈퍼가 있죠. 네, GS 슈퍼 그리고 호텔 그리고 지금 같은 이제 편의점 이쪽에 있는데 편의점이 아. 옛날만큼 잘 안 된답니다. 요즘 미리 그냥 주문을 해놓고 그 다음날 그렇죠. 또 배송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요즘 거의 다 아예 이거보다 차라리 그냥 배달로 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아?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라든가 그리고 또 쿠팡에서도 슈퍼 서비스가 있죠. 로켓 배송도 네, 받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오프라인 업체들이 좀 위축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은 GS 그룹도 GS 리테일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변화를 하기 위해서 신사업 관련된 뭔가를 또 계속 끌어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커머스 관련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게 요기요. 네, 이거 투자를 하면서 좀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또 이번에 당근 좋아하시나요? 네, 당근 마켓 같은 네. 경우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뭔가 당근 마켓의 가장 큰 강점이 지역 중심에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와 함께 GS 리테일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쪽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들과 함께 이커머스에 대한 뭔가 변화를 끌고 가야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쪽을 확인해야 시장이 더 안전하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숙제로 남겨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편의점에서는 대학가나 학원가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확실히 손님들도 줄어들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참 네. 이런저런 이유로 악재 요인이 많은 GS 리테일입니다. 전 사업부가 부진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런데 투자 의견에서는 매수가 나오고 목표 주가는 또 6만 원이 형성되는 아이러니하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GS 리테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주가도 많이 밀렸네요. 네, 차트까지 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오는 실망감 그대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기대할 거는 그래도 그나마 항상 박스권 하단부 쪽에는 좀 지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조명을 받는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관점 쪽에서 적어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서 나오는 이제 거리두기 운동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와야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가격대 한 33,000원대까지 일단 좀 후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매수가를 보시고 중기적인 저항권이 있는 가격대가 약 한 36,000원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거기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앞서 나왔던 목표 주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가져가 보자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33,000원 이하, 목표 주가 36,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이 리포트에 대한 평가는 네.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으로 드려볼까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냥 2개 드리겠습니다. 별점 2점으로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악재 요인들을 해소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좀 매수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GS 리테일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리포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목표 주가가 하향된 CJ 대한통운이에요. NH투자증권 정현승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택배 부분의 출가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 그런 택배 부분의 저수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좀 다소 좋지 않은 리포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데 네. 하나가 너무 강력한 게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부진한 걸로 이렇게 제가 구색을 맞췄는데 네.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진한 아하. 종목들로 갖고 와서 괜히 위축스럽네요. 사실 네. 저도 CJ 대한통운 그 택배 회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네. 최근에 자꾸 공지가 뜨더라고요. 네. 파업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네. 좀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는 실적인데 대표적으로 택배 관련된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영업이익과 실적들이 올랐는지에 대한 변화는 일단 택배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 이만큼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량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량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택배량은 늘어난 게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택배와 관련된 쪽에서 P와 Q가 다 맞아서 뭔가 좀 확실하게 움직이는 구간들은 약간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면서 나왔던 가격 저항이 좀 남아 있었다라고 바라보는 게 2분기 실적이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도 나머지 이제 택배사들도 다 가격을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같이 동등한 입장 쪽에서 어차피 지금 택배 시장은 약간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하반기에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택배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 어떤 P와 Q가 다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택배 외 부분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쪽이죠. 해외 쪽. 해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CJ 대한통운은 항상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물류 기지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하나의 발목이 수익성이 안 좋다. 즉 매출은 괜찮은데 이를 좀 수익성으로 못 끌어낸다라는 부담감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근데 이게 확인이 되려면은 또 델타 바이러스 얘기죠. 네, 그쪽도 동남아를 비롯한 이쪽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약간 숙제를 좀 남겨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3분기 때 택배 관련된 물량들 계속 좋아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쪽에 대한 변화, 해외 물류에 대한 변화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흔들리는 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판가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인상에 대한 실적 반영이 하반기부터 지속이 된다던데, 네.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던데, 네. 그럼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을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그러니까 한 이틀째 좀 낙폭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추가로 실망 매물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 네. 그러면은 약간 저점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하반기에 보면서 예. 해볼게요. 네. 차트를 안 나오네요. 나왔는데,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예. 이틀 동안 좀 빠르게 밀렸었죠. 네. 실적 괜찮다고 했다가 다시 좀 급하게 밀리는 이런 변화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못 받쳐준다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가격대를 밑으로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고는 한 번쯤 저점 매수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이것도 일단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정도지 네. 확인은 조금 더 늦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만 일단은 어느 정도에서 지지권을 만드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짝 더 밀렸을 때 저가 매수 한번 저점 매수 찬스로 노려보자.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딱 요 정도 박스권 상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입장이 다 확인을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앞서서 종목도 그렇고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네.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은 약간 필요하다라는 쪽인데 반응하는 주가를 먼저 챙기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박스권 공략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된 리포트 두 종목은 둘 다 확인할 게 많은 종목이었어요. 네. 그럼 CJ 대한통운도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똑같이 별점 2점인가요? 별점 몇 점이죠? 그나마 조금 더 낫다라는 쪽에서 실적이 확인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쪽에서 네. 한 개 더 드렸습니다. 네, 별점 3개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GS 리테일보다는 별점 하나 더 높은 3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리포트를 뽀개봤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쭉 리포트 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그럼 내가 노려봐야겠다. 오늘의 공략주는 이 종목으로 해봐야겠다 생각하셨는지요?
원래 에코프로 이러면 안 되죠. 네. 예, 원래는 딱 눈에 들어온 건 에코프로였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일단 지금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부터 반도체, OLED 오늘 이런 쪽 강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반기 IT에 대한 업황들 계속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관련돼서 프로텍이란 반도체 장비 회사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어떤 반도체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떤 필요한 장비들 다 어떤 수주가 발주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많게는 한 2년까지도 딜레이가 걸리는 장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들 가장 높은 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프로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또 디스펜서 관련된 쪽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 쪽은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움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 사실 프로텍이 너무 생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은데 잘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런 종목의 가장 핫한 쪽은 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리포트 나와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움직이죠. 이 회사가 반도체에서 장비 업체고 네, 뭐 디스펜서입니다. 패키징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면은 약간 이제 후공정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한때는 주가가 강하게 한번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그때는 왜 그랬어요? 이때 같은 경우 생산 관련된 장비를 효율을 100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라는 소식 때문에 한번 급등했다가 네. 아직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주춤하죠.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상용화가 거의 하반기 때 들어가서 지금 얘기는 뭐 삼성전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아마 하반기 때 확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서서히 반응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이제 거의 박스권이나 아니면 정체에 대한 흐름들 마무리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장비 쪽은 지금까지 뭐 전 계속 DDR5만 외쳤는데 네. 그 중에서도 변화가 나왔을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27,500원,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김민수 대표님이 생소한 종목 갖고 왔을 때는 주가가 잘 갔는데 네. 이 종목도 잘 갈지 제가 뭐 확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가면 나와야 되나요, 다시? 네, 리뷰하러 나오셔야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텍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사실 에코프로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도 정말 강하게 또 한 번 올랐는데 네. 하지만 에코프로를 안 갖고 오고 프로텍을 갖고 왔다는 건 2차 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간다라는 대표님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양쪽 다 챙겨야 된다는 대표님의 의견인 건지요. 양쪽 다 챙겨야 되겠죠. 혹시나 지금 2차 전지는 핫한 섹터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올랐어도 더 오를 걸 생각하고 과감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또 이제 반도체나 지금 움직이는 OLED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또 여기가 연관되는 게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거취와 함께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투자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늦더라도 투자가 확정이 났었을 때 그에 따른 기대감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OLED 장비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토끼 모두 다 가져가자. 네. 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도와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